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승미입니다. 단대부고 배정과 입학을 축하드리고요. 아마 가장 관심 있고 걱정되는 부분이 시험이겠죠. 그래서 이제 단대부고에서 국어 1등급 받은 학생들 어떻게 준비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단대국어 어떻게 치러지는지 이제 시험 특징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유형이 어떤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또 우리 수업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해나가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단대국어 시험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고 하면 약간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험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시험 범위로 추가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리고 한 2년 전 정도부터는 부교재가 이제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스스로 뭔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이 되어가고 있는 좀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준비하기는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좀 시험을 잘 준비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작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객관식이 2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이제 선원 수령은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약간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선원 수령의 비중이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저 2문항도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원 수령에서 변별을 주는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객관식 시험이 조금은 더 까다롭게 나오는 편이고, 시험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고난도의 시험으로 치러지는 그런 시험은 아니어서 실수를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단대부고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험이 조금만 쉬우면 만점자가 한 40~50명씩 나와요. 그러면 등급 변별이 안 돼서 그 다음번 시험은 또 어렵게 나오고, 약간 좀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실수를 최소화하고 시험이 쉽든 어렵든 간에 그 이제 어떤 부분에서 감점이 안 되는 거, 이게 좀 중요한 시험이에요. 일단은 시험에 들어가는 것들 한번 살펴보면 교과서, 그리고 이제 부교재는 조금씩 바뀌는데 뭐 오감도가 들어간 적도 있고 고단백이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부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교재랑 프린트물 등 이렇게 좀 다양한 부분에서 시험 범위가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시험에 대해 준비할 때 범위가 어디고 또 어디가 혹시 범위에서 빠지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예민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험 범위를 조금 넓게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서 뭐 이론은 빠지고 작품만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주는 편이어서 이런 것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이걸 이제 시험 범위는 어떻다라고 이제 표로 딱 주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교실 뒤에 붙여놓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넘어가면 막상 이제 시험 다가왔을 때 여기가 시험 범위 아니었어? 막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좀 잘 챙겨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챙겨주고 그리고 시험 때 우리가 같이 준비를 해나가기는 하지만 시험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나가는 게 좋겠죠? 자, 일단은 문학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시험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학년에서 이제 1학년 교과서에서 들어가는 문법들, 요게 이제 현대문법 일부와 고전문법인데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추가적으로 프린트물이나 부교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문법이 약간 조금 더 폭넓게 좀 더 많은 범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그렇게 보면은 누적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문법은 학생들이 처음부터 꼼꼼하게 확실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학은 이번 시험에 들어갔던 작품이 다음번에 들어가진 않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험을 준비할 때 약간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면 되는데 문법은 개념이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소라는 개념이 한번 나오면 형태소는 문법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에 시험 준비할 때 형태소가 헷갈린다 이러면 시험에서 계속 영향을 주는 거니까 문법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게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부교재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지금 거의 이제 40~50%까지 부교재에서 출제가 돼요. 근데 부교재는 수업을 해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어서 학생들이 좀 준비하기가 여의치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같이 수업할 때는 부교재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 꼼꼼하게 다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단대에서 쓰는 부교재를 사실은 다른 학교에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대에서 쓰는 고단백, 중동고 2학년이 쓰고요. 이렇게 약간 겹치는 게 있어서 다른 학교 기출문제들 같은 거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로 좀 낯선 작품이라 하더라도 출제는 어떻게 되는지, 내신에서 출제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조금 같이 힌트를 얻으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좀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는 사실은 뭐 자습서도 있고 이렇게 좀 찾아보면 자료가 있는데 부교재는 혼자 준비하기 조금 쉽지 않아서 가능하면 수업 때 부교재를 이제 수업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수업하고, 그리고 이제 부교재 수업한 내용들은 이제 영상으로 촬영해서 학생들이 수시로 이제 복습하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1주차 수업, 2주차, 3주차 수업에 오는 마음과 또 시험 직전에 올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수업한 거 뒤에서 약간 복습 영상으로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대는 항상 화법에 좀 비중이 높은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교과서 단원 중에 보통은 문학 문법을 조금 중요하게 다루고 화법이나 이런 읽기 단원 같은 거는 조금 소홀한 학교들도 있는데, 단대는 화법, 읽기, 말하기 이런 말하기 단원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작년부터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에서 화작, 엄매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화법의 비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문항 자체는 수능 유형으로 나오는 거라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잘 숙지해낸 다음에 그거를 수능 유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단대 국어 특징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문학 같은 경우에 낯선 지문 공부해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화법 같은 경우에 낯선 사례 공부해야 하는 거.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시험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거,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조금 자세하게 영역별로,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문학 먼저 보여드리면 교과서 기본이고요. 부교재 비중이 40~50% 정도 되기 때문에 부교재에 나오는 작품들 꼼꼼하게 준비 잘 해야 돼요. 현대시 같은 것들 한 작품 한 작품 공부한 다음에 이제 비교대조 하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교과서 범위에 플러스 낯선 지문을 활용해서 출제하기 때문에 교과서 지문을 기준으로 또는 부교재 지문을 기준으로 범위 지문을 기준으로 하되, 그와 관련한 연계 지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비교대조 해가면서 외부 지문을 대비할 것인지 그거를 좀 자기만의 방법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물론 제가 도와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지문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다루는 그 어떤 비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출제가 더 많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과서 범위가 뭐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자, 이런 것들이 추가된다 하고서는 수업에서 조금 소홀한 느낌이 들더라도 시험을 준비할 때는 아주 그것도 자세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갈래나 영역을 조금 섞어서 전체적으로 한 15작품 정도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학을 대비한다고 할 때 기본적인 이해에 충실하면서 이제 문학에서 개념어 같은 것들도 충실하게 잘 해놓고, 요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수능형 문항, 심화 유형, 그리고 이제 낯선 지문들까지 충분히 대비를 해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기본 개념부터 누적 적용이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잘 다져놔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현대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중학교에서 거의 다 공부한 내용인데,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학교를 막 이제 꼼꼼하게 잘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막 시험을 안 본 학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법이, 현대문법이 차근차근 잘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에 비해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문법은 이제 순서대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되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학은 좀 내면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자기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를 제가 많이 시키는데, 문법은 애들이 어디서 헷갈리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효율적인지 저는 알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강의를 잘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복습 영상 줘서 혹시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그냥 다시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법은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 그리고 이제 암기하려면 암기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출제할 때 어디 조심할지 이런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이제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프린트물 같은 경우에 수능 특강 같은 게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그 문법 이론 부분을 이제 올려주고 그 부분을 이제 출제한 건데, 수능 특강은 말 그대로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 보는 책이다 보니까 그 앞에 이론들이 굉장히 간략화되어 있어요. 좀 빈약하다고 할까요? 뒤에 문제가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수능을 준비한 학생들이니까 사실은 공부를 다 끝낸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것만 보면 그래서 이 정도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시험을 준비할 때는 문법에서는 뭐 어디가 출제될지 모르니까 그냥 뭐 단어가 들어간다. 그럼 이제 단어 다 꼼꼼하게. 품사가 들어간다. 그럼 품사. 뭐 의문이 들어간다고 의문. 이렇게 그 영역 자체를 확실하게 공부해둬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누적이기 때문에 처음 시험부터 문법을 잘 해놓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단답형으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형이 아니라 객관식에서 그냥 어떤 빈칸에 들어갈 거를 1, 2, 3, 4, 5로 주고 이제 물어보는 거니까 거의 단답형 문제죠. 이런 문제로 출제되는 편이어서 어쨌든 기본 개념을 암기를 해놔야 돼요. 어려운 편은 아닌데 말씀드렸듯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응용되는 것보다는 기본 내용 숙지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암기했는지 그걸 다시 자기가 출력해낼 수 있는지 적용하는 것까지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으로 보여드리면 이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서 어쨌든 변별이 돼요. 최상위권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외부 지문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보시면 특히 이제 문학과 관련해서 이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동일한 표현 기법이 쓰이지 않은 것 해서 한 지문에 나오는 뭐 정서 또는 상황 또는 뭐 표현 기법 또는 이렇게 특징적인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다른 지문에서 동일하거나 동일하지 않은 걸 찾을 수 있는가 해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인데 역시나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훈련하냐. 기본적으로 자기가 정확하게 내 지문을 알고 있으면 외부 지문이 나오더라도 연계해서 해석하는 연습들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인데요. 하나의 지문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5지문을 주고서는 5지문을 비교 대조하는 거예요. 물론 5개가 다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문제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의외로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데 하나하나 공부하거든요. 애들이 시험 때는. 근데 실제로 출제할 때는 5개를 묶어서 이들 사이에 비교 대조를 해라. 가는 나와 달리 또 뭐 가나와 다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래서 수업 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품을 하나씩 공부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작품을 쭉 이렇게 줄 세워놓고 기준을 주는 거예요. 뭐 화자, 정서, 상황, 표현법 쭉 주고서 각 지문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서 표로 만들기. 근데 그런 거 하다 보면은 아까 맨 앞에 보였던 유형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외부 지문 비교 대조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연습도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문, 요런 문제들, 요런 문제 유형 좀 공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관련해서 좀 보여드리면 두문항 출제가 되고 어려운 편은 아니지만 틀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통은 뭐 찾아쓰기 또는 뭐 이렇게 여기 밑에 요 문제 보시면은 여기 기역, 니은, 미음에 들어갈 걸 쓰는 건데 이거 그냥 암기하는 거거든요. 허생전에서 그냥 암기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만 암기 안 하면 못 쓰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출제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 키워드로 만들어서 이제 암기해야 합니다. 자, 단대에서 우리가 1등급을 선점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저희 수업의 목표는 일단 첫 번째 교과서, 부교재, 어휘교재, 프린트물 전부 다 꼼꼼하게 이제 분석 암기하고요. 이제 객관식 고난도 문제, 외부 지문 낯선 사례 이제 분석 대비하고 키워드 만들어서 암기하기, 문법은 처음부터 꼼꼼하게 헷갈리는 포인트 잘 정리하기. 자, 그래서 이제 시험을 단순하게 준비한다기보다는 아주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 그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를 실제적으로 대비한다고 할 때는 유형에 맞춰서 반복해서 학습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전범위에 대해서 문법이든 문학이든 키워드로 만들어서 암기하는 것.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이제 심화해서 수업을 해요. 문학이든 문법이든. 왜냐하면 실제로 그냥 범위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편이긴 하기 때문에 반복 테스트 하고 있고요. 이제 수업이 6시에서 9시까지지만 9시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나면 뒤에 10시까지는 이제 클리닉으로 오답한 거, 과제 해온 거, 완성도를 이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과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선별해서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문제를 많이 던져주는 거는 너무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대 유형에 맞춰서 아이들이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선별된 문제를 주려고 해요. 자, 실제로 수업 예시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학생들과 이제 어떤 시를 공부하고 나면 그 안에서 이제 외워야 하는 부분들 빈칸으로 해서 실제로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암기했는지 이해 충분히 했는지 이게 출력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식으로 이제 매주 확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이나 아니면 문법에서 좀 암기해야 되는데 필기가 안 돼 있거나 하는 부분은 같이 정리된 필기로 같이 암기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하실 것 같은 부분들 테스트 과제 관리 부분 말씀드리면 테스트는 두 가지 형태예요. 첫 번째는 누적으로 진행되는 복습 테스트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1주차부터 거의 한 6주 이상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주에 배운 거를 이제 그것만 테스트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좀 앞에 거는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누적으로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고요. 1번 테스트를 할 때 빈칸 넣기 테스트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범위 모의고사. 이제 시험 범위 양이 많다 보니까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전체 범위를 해서 학교 시험과 동일한 유형으로 동일하게 이제 시험을 치러요. 최소 2번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많이 볼수록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일단은 저희가 진도 나가는 교재 외에 이제 문제 교재로 2건이 나가는데 단원별로 되어 있어서 오늘 뭐 1단원 나갔으면 1단원 과제 이렇게 풀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 프린트가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1주차에 공부한 거 1주차 단원 과제 하고 나면 2주차에는 2주차 거를 하지만 앞에 거 누적으로 계속 조금씩 까먹지 않고 6주 동안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제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프린트물이나 부교재가 추가된다고 할 때 그와 관련한 이제 맞춤 과제가 추가됩니다. 매회 이제 수업 후에 진도나 테스트나 과제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피드백 드리고 있고요. 이제 수업 후에는 이제 30분 정도는 이제 직접 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한 주 동안 수업을 쭉 하고 한 주 동안 혼자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충분히 이제 질문, 질의응답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요 범위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제공해서 학생들이 이제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업이 실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이제 학원에 오게 되면 등원하면 이제 누적 복습 테스트 먼저 실시하고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관련한 피드백이나 여러 가지 과제 확인하고 다 완료된 후에 이제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확인해주고 점검해줄 때 확실히 조금 더 열심히 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좀 응원하고 북돋아주면서 이렇게 관리하면서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수업은 이제 토요일 6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제 개강은 3월 12일로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쨌든 첫 번째 시험에서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잘 선점해 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